명절 전날 차례상 준비로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한 여성이 집에 들어오는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여성 혼자서 전을 부치고 또 부칩니다. 대체 다른 가족들은 어디로 가고 여성만 나 홀로 차례상을 준비하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나 홀로 차례상 준비하는 여성. 언제까지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자, 뭐가 됐든 알고 보니 결혼할 때부터 이미 뒤통수를 팍 맞았다. 그러니까 여성분은 결혼하기 전에 이 시가의 시부모님이랑 동생이 다 외국에 산다 그래서 나는 혼자 차례상 차릴 일 없겠구나라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몇 달 뒤에 전부 시가족들이 죄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답니다. 게다가 이제 아들 곁에 살고 싶어 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복만 다르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사전에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인 것 같은데 어쨌든 웃을 일이 아닌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웃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차례, 제사 이거 다 명절 다 혼자 치르고 심지어는 이 시부모님이 아이고 이제 오랫동안 외국 생활했더니 국내 여행 좀 다녀오고 싶다 해서 주말마다 이분을 데리고 여행을 다녔답니다. 시가가 외국에 산다는 것 때문에 그것만 보고 물론 결혼을 결정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다시 다 귀국을 하네. 자, 그런데 시부모님은 괜찮았다고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시누이가 좀 얄미웠습니다. 이제 명절만 되면요, 새우전이랑 잡채를 해달라고 주문만 하고 정작 본인은 정말 손 하나 까딱을 안 했던 건데요. 또 여성이 전을 부치고 있으면 옆에서 맛만 보면서 뭐 짜다, 밍밍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난 뒤에 속이 너무 니글거린다면서 탄산음료를 사러 나가버린 거예요. 여성도 하루 종일 일만 해서 좀 시원하게 음료를 한 잔 먹고 싶어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콜라를 딱 한 캔만 사와가지고 여성 앞에서 원샷을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시누이가 결혼 소식을 전했는데 여성이 속으로 드디어 네 차례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면서 환호를 질렀다고 합니다. 결혼 소식에 이제는 너야. 예. 네. 이제는 근데 너의 순서야. 네. 그래서 이제 너의 순서에 맞춰서 그녀가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이제부터 뭐 더 심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명절 전날 시누이한테 연락해서 언니 올 때 밀가루 좀 갖다 줘요. 막 이랬대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이제 밀가루를 가져갔더니 이제 시누이의 시댁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하나씩 맡아서 이제 나눠서 해오기로 했는데 이 시누이는 만두를 해오기로 한 거예요. 만두가 손이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근데 만두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와서 뭐 언니 도와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누이가 만들어야 되는 만두가시 대신 빚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누이는 이제 신나가지고 만두 싸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명절 당일에 이제 여성은 일찍부터 차례 준비 다 하고 이제 차례 다 치르고 집으로 이제 파김치가 돼서 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전화 오더니 언니 저 지금 친정에 왔는데 언니도 있어야죠. 그러면서 지금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시 또 호출을 받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세연이한테 지금 만두까지 지금 해가지고 했어. 자, 그럼 잘 살든가. 결국 네, 1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 둘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명절에 오긴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루 종일 시가에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리니까 나 돌봐야 된다. 이 핑계로 요구만 하는 거죠. 이거 붙여달라, 저 좀 만들어달라, 과일 좀 사와라, 과일 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작 시누이는 차례상 준비는 사실 뭐 제대로 돕지도 않았습니다. 뭐 심지어 피곤하다면서 아이들을 맡겨놓고 방에서 하루 종일 잠만 자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카까지 맡아서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일단 이때는 남편하고 시부모가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시누이 자고 있으면 깨우면서 일 좀 해라.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만 시누이가 굉장히 뻔뻔했습니다. 네, 명절에는 원래 며느리가 일하는 거예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명절에는 원래 며느리들이 고생하는 법이다.
자, 그렇게 대망의 지난 추석이 또 왔는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이 명절에 하필 남편도 출근을 하게 되면서 여성 혼자서 장을 보고 시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잠시 외출을 한다고 해서 나갔는데 점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여성은 혼자서 뭐 재료 손질도 하고 전을 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호박 전부터 뭐 동그랑땡에 산적까지 다 만들었는데 그때까지도 가족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심지어 항상 찾아오던 시누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성은 아침부터 밤 8시까지 혼자서 차례상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이고야. 그때서야 남편이 퇴근을 하고 시가로 왔는데 하지만 이제 여성은 남편을 본 순간 정말 화가 폭발을 한 거죠. 어허. 그동안 만든 음식을 싸들고 그대로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제발 전이랑 만두 이런 거 마트에서 그냥 좀 사세요. 자, 아무튼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남편은 시부모와 시누이를 데리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자, 시누이 역할은 백다희 아나운서, 며느리 역할은 박상희 교수, 그리고 남편 역할은 양지열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언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엄마랑 아빠랑 아주 잠깐 경기도 외곽에 드라이브 좀 다녀왔어요. 아니 아가씨, 어떻게 10시간이 잠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서 이 많은 전을 다 부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야 저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점심 때쯤 들어가려고 했대. 근데 얘가 그 조금만 더 놀자고 꼬셨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아니, 내가 딸로서 부모님 드라이브 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밥 사드리는 게 죄야? 언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잘한 거예요? 내가 아가씨 이혼하기 전에 만두 다 빚어준 거 그거 다 잊었어요? 야 타해, 너 빨리 사과해. 너 이러다 오빠까지 이혼시킬 거야? 아, 짜증나. 아니, 오늘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진짜 가족들끼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옆에서 진짜 안타까운 눈으로 손 변호사님은 이 연기를 보고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총평을 해주시죠, 연기부터. 네, 일단 연기는 굉장히 훌륭해서 너무 연기를 너무 과하게 잘하셔가지고 이제 감정이입이 확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시부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10시간이었는데 그랬고요. 또 하지만 시누이는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또 중간에서 좀 중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인생에 다시는 전 부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오. 네, 이런 약속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겨우 화를 사귀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다음에 이 여성은요 시부모님과 이제 한두 번 전화 통화한 게 전부였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또 시누이는 아예 전화번호 차단했는데 예. 그런데 이번 이제 설날 앞두고 있잖아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부모님 찾아가서 인사만 딱 하고 오자. 인사는 하자. 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아예 안 보고 살 줄은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남편이 꺼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명절 앞두고 제발 이런 거 좀 방송하지 말라고 이런 짓 못하게 하려고 저희가 방송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시부모보다 한술 더 뜨는 이 돌싱 시누이 꼴도 보기 싫은데 설에 가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뭐하러 가? 뭔 고민을 해? 손 변호사님. 네. 이거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있었던 일은 남편이 잘 어떻게 그래도 중재해가지고 마무리됐습니다만 그 후에 또 일이 커질 것 같은 위험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뭐 가족도 당연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본가 가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박 교수님. 네, 일단 저는 시누이께 한마디 하고 싶은 네. 얘기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한테 서로 배려하는 시대에 어디 시누이가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키고 괴롭히나요? 시누이 이번 명절에는 스스로 설거지도 하시고 음식도 하시고 잘하셔서 가정의 평화를 좀 잘 도모하시기 바라고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도 이번 명절에는 정말 며느리를 좀 잘 다독거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 며느리께서도 시누이는 밉지만 그래도 시어르신께서는 항상 며느리 편에 서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인사는 드리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욕먹을까요? 양 변호사님, 이 조이너스님은 딱 이러십니다. 이번 기회에 신앙 시작하세요. 교회 가세요. 예. 뭐 그것도 방법이고 저는 뭐 이렇게
고민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남편 부부는 처신을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연락도 강제로 하지 않도록 하고 잘 맡고 계신데 고민하지 마시고요. 시 부모님 같은 아파트 단지라면서 시 부모님만 남편분이 가서 모시고 오세요. 그 집에 갈 게 아니라 아 왠지 딸려올 것 같은데. 아니지. 얼굴이 있으면 그리고 오셔서 아니 그걸 염치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떼놓고 와요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차로 모시고 와서 그리고 시부모님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배달시켜 드리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네 명만 즐겁게 편하게 명절 보내고 시누이는 혼자 집에 있으라고 하세요. 예, 어떻습니까 그것도.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LSY님 마음 단단히 먹고 절대 가지 마세요. 여지를 주면 또 슬금슬금 부려먹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구미님도 갈 필요 없습니다. 더 나빠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